인공지능의 현재 수준하고 미래를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사람의 직업이 대체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새로운 직업이 어떤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50년 정도고요. 50년 정도면은 이제 컴퓨터가 처음으로 발명이 돼서 상용 컴퓨터, IBM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무렵인데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체스입니다. 서양 장기. 서양 장기를 그래서 1950년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이 돼서야, 그러니까 약 47년 후가 돼서야 IBM이 만든 딥블루라는 AI 슈퍼컴퓨터가 당시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체스가 보면 왜 흥미있는 문제였냐면 사람도 오래 생각해야 되죠.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죠. 그러면서도 비교적 문제가 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 수 있으면은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 응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이 시도한 야심찬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기계 번역입니다. 기계 번역은 1960년대부터 시도를 했는데 당시가 이제 냉전 시대죠. 그래서 첩보의 번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당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연방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 번역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한 1, 20년 해봤더니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돼가지고 구글이 나타나서는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기계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계 번역 연구가 다시 시작됐고 재미있게도 그 거의 포기했던 기술이 최근에 와서는 구글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구글 번역기 트랜슬레이트가 상당히 혁신적으로 한번 발전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체스나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문제를 푸는데.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를 보면 생각보다 빨리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네바다 사막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열립니다. DARPA Grand Challenge라는 대회인데 여기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AI 랩이 우승을 합니다. 스탠리란 폭스바겐 자동차를 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132마일의 거리를 약 7시간 자율주행을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Urban Challenge라는 그러니까 도시 환경에서 자율주행 대회가 다시 열려서 우승하는 팀이 생기고 이때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11년에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그 우승한 AI 랩하고 비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2011년에 선보이고 구글이 웨이모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고라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등록만 하고 가면 선반에 있는 슈퍼마켓 물건들을 다 집어서 내 가방에 들고 그냥 나와도 AI가 알아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이런 시범 서비스를 지금 4개의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AI의 발전에 그 기반에는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 아주 복잡한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를 가진 학습을 하는 AI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전의 AI는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규칙 형태로 집어넣어줘 가지고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산업화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파고를 옛날 방식으로 규칙 기반으로 우리가 아는 바둑의 지식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다면 아직도 이세돌을 못 이겼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경험적으로 거기서 지식을 스스로 추출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가 잘 못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지식을 쌓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린 다양한 그런 응용들이, 특히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언어로 된 데이터들,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기계 번역의 성능이 계속 향상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의미는 사실은 좀 더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자꾸 프로그래밍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지식을 넣어주려고 애를 썼다면,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은 기계가 스스로 자동으로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래밍은 기계가 스스로 아직 못하지만 최근에 데모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 적어도 데이터가 많이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찾아냅니다. 문제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보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특히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산업화에 들어가는데, 좀 더 연구 차원에서 보자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주로 데이터를 일단 다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기계가 뭔가를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기계가 과연 인간 수준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AI 연구자들의 지금 관심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입니다. 사실 지금 컴퓨터 발전 속도로 보면 어쩌면 조만간 단순히 숫자로 본다면 이런 수준의 이제 기계 능력이 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사람의 지능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계의 지능이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도달한다고 보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Singularity.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게 2045년 정도라고까지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철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기술 추세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알파고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둑의 지능이 있다고 치면 이미 사실은 알파고는 바둑의 슈퍼지능,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에 도달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이점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를 보고 그게 과연 사람의 지능하고 견줄 수 있는 지능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당히 다른 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알파고는 사실은 바둑판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눈이 없죠. 그 다음에 바둑을 돌을 직접 바둑판에 놓지도 못합니다. 손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대신 지각하고 행동은 해주고, 알파고가 한 것은 그냥 좌표의 공간상에서, 디지털의 세계에서 좌표상에서
뭔가를 계산해가지고 예측해서 바둑을 두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알파고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합니다. 그 바둑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좌표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고 분명히 슈퍼지능에 가까운 걸 도달하긴 했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로 보면 기계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적어도 계산 용량이나 학습 능력이나 심지어는 기억 능력에 있어서는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또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는 주로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컴퓨터한테 넣어줘서 학습을 시켰다면 지금부터 생길 데이터는 이제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레코딩을 해가지고 기계가 그 경험을 데이터로부터 쌓게 되면 그리고 그걸 학습을 하게 되면 기계의 지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AI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아니면 위협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사람이 할 일이 이미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은 많이 있는 건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장 위협받을 직업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명확한 게 지금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이미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최근에 노동조합 구성원의 퇴직 시점까지 해당 공장의 AI 활용 조립 자동화를 작업을 유보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도 이분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직업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 간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좀 롱텀으로 플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로만 보자면 그러면 사실은 좀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지금 일들을 다 대체한다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또 다른 예를 보면 인간 수준의 AI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기계보다 AI보다 사람이 잘하는 일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일은 무한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단지 기계를 활용해서 인간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대신에 여가를 더 시간을 가지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AI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잡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잡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교훈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00년대 전후해가지고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 이제 사실은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 아니면 대장간, 대장장이들의 직업이 사실은 없어졌죠. 그렇기는 한데 이미 한 3, 40년 지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동안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운전사라는 직업이 생겼고 자동차 공장도 생겨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공장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자동차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점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동차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업자도 생기고 심지어는 교통경찰이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오히려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창출되고 산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보면 AI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도 적용되고 소비 산업에, 물류, 에너지, 뭐 다양한 산업에, 의료, 심지어는 사이언스, 과학에도 응용이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그 다양한 새로운 산업에 적용을 하려면 도메인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기술을 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획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이런 잡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적으로 가서 인공지능을 이제 유지하려면은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오퍼레이션 해주는 AI 운영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제품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아직은 그게 정확히 뭐가 될지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이런 AI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제조업이 인공지능 제조업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새로운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도 새로운 잡이 많이 필요하고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발전해야 되니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이 생길 거고 그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이 어딘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술이 더 연구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모자란 점이 어떤 건가, 그리고 만약에 슈퍼지능의 인공지능이 도달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봤고요. 그거의 기술적인 기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로 본다면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현재처럼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거, 아니면 사람이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의 보조자 역할, 도우미 역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사업적으로도 개발이 될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친구로 또 남아있을 수 있느냐.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오프라인, 온라인이 점점 더 이제 결합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들이 이제 상당 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공지능이 그 중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을 도우미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그렇지만 아직 AI가 못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인간 수준 AI를 살펴볼 때처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